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누군가 나한테 화를 낼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자영업자 입장에서 또 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장님들 입장에서 고객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컴플레인을 접수하고 또 꼭 이런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배우자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친한 친구 그리고 선후배 동료 뭐 다양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뭐 물론 개념은 다 다르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현실적으로 방법을 대처해 놓아야 되는데요. 기술이죠, 기술. 일단 우리가 화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화라는 게 뭘까요? 화를 낸다. 왜 화를 내죠? 화가 나니까 나는 거죠? 내는 거죠? 그럼 화가 왜 날까? 사실은 화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뜨겁고 폭발적이고 그 불처럼 막 팍 터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으로 화가 난다기보다는 여러 스트레스가 그동안 쌓여서 이렇게 쌓여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내가 엄청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갑자기 막 스파크 튀겨버려. 이러면은 당황스럽잖아요. 이 미친 새끼 뭐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사실 당신에게 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고 화가 쌓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재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선. 여러분들을 만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다, 화를 낸다 이런 특성을 보면은 사실 누군가한테 큰 화를 내고 싶어서 낸다기보다는 상황상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이게 버럭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생각보다 물론 황당하죠. 기분 나쁘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막 당황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하죠. 일단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군가한테 버럭 이렇게 화냈을 때 화낸 뒤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반드시. 그리고 화를 냈을 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은 화를 내도 좋죠. 근데 화를 내도 해결이 안 돼. 그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이슈를 풀어 나갈 수 있을지에 포커싱을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화를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 완벽하지 않고 미숙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사실 화가 나는 사람은 화가 날 때 사실 화를 내는 이유는 있긴 해요. 이유는 다 아는데 심호흡을 한번 3번만 하세요. 3번 이렇게 한 번 더. 마지막 하고 곰곰이 생각해봐. 이게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화라는 게 즉흥적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를 하다가 대면을 하다가 그러면은 막 화가 치밀어 올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 아, 제가 지금 화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지금 화가 많이 나고 있고 지금 이상하게 많이 불편해요. 이렇게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나가세요. 잠깐 나가요. 제가 잠깐만 나갔다 와도 될까요?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하고 세모흡 쉼호흡 3번 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 대화로 일단 잘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안 되면 화를 내도 되죠. 근데 화내지 않고, 굳이 화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고객 입장에서 또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장이다, 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또는 뭐 이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한테 화를 내. 그러면 나는 어쨌든 그 애인의 애인이잖아요. 또는 친구의 친구, 그리고 선배의 나는 어떤 후배, 막 동기, 막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일단 제가 영업인이니까 영업인 입장에서
자영업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객이 나한테 컴플레인을 제시해서 화를 냈어. 그러면 고객이 처음에는 잘 풀기 위해서 이 사람도 전화했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불편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니면 와요. 그러면은 막 이것저것 얘기해. 막 흥분해 있을 수도 있고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나도 짜증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막 급하게 갑자기 다급하게 얘기를 하면 짜증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일단 듣는 연습을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들어라. 응? 고객이 뭔가 컴플레인의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했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불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안 된다. 뭐 당신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들어요. 끝까지 들어봐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황당했는지 들어보세요. 경청. 그리고 딱 들었어. 몇 분이고 들었어. 힘든 인내의 시간이죠. 들었어. 근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보란 말이죠. 그러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이래서 이랬구나. 아, 이 사람이 이런 입장이었다면 내가 저 상대방의 입장이 됐었다면 나도 기분이 나쁠 수 있었겠다. 나라도 충분히 화가 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권한자야.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 좀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든지. 아니면 내가 권한자가 아니야. 나는 중간 전달자야.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상황이 불편하실 수 있겠네요. 일단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저도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상황을 가지고 잘 풀릴 수 있도록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50%는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사실 100% 문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내 기분 나쁜 이 감정, 내 지금 황당한 이 감정, 고객으로서 내가 이 대우받고 싶은 이 감정 좀 들어주세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 좀 해주세요. 제발.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황당해요. 저 좀 공감해주세요. 제 편이잖아요.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이런 거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거기다 대고 이건 당신 잘못이죠. 에이, 저는 당신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싸움밖에 더 나겠냐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어렵습니다. 당연히 한 번에 안 돼요. 안 되지만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을 하는 거죠. 들어라, 듣고 이제 경청을 하고 이제 처음부터 무조건 노라고. 안 되는 거 알아도 노라고 하지 절대 마세요. 그럼 무조건 싸우게 되니까 듣고 권하자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핑계 많잖아요. 지금 뭐 전화 중이라 손님이 있어서 지금 처리 중이라 잠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끊어요. 그리고 전달자야.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중간에서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러셨군요. 황당하셨겠네요. 그러셨군요. 하고 끊어요. 응? 그럼 상대방도 조금 마음이 누그러져. 안 누그러져 있어도 내가 일단 들어줬잖아.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달을 했거나 어떻게 됐어. 된다 안 된다가 딱 나왔어. 그럼 내가 권한자면은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고요. 대면하지 못한다면 전화로 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협의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된다 안 된다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낫습니다. 뭐 상황은 다 이해했고 이런 상황은 이러이러해서 정말 안타깝지만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 이제 뭐 이런 원룸 같은 임대차에서는 뭐 청소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슈가 있거든요. 개판으로 된 거야. 청소가 입주하는데
왜냐면 퇴실할 때 청소비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객이 너무 황당한 거야. 사실 그 저가 청소라 청소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 청소 상태가, 누구는 아유 내가 한 번 더 하고 하지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돈을 받으면서 이따위로 처해놨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잖아요. 디퓨저를 하나 사서 드리던지, 아니면 나갈 때 조금 건물주님께 잘 말해보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전등이 보니까 나가 있어, 이거를 뭐 교체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듯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해주라고요. 뭐 예를 들어 다양한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수염 제모 하고 있거든요. 수염 제모 하다가 뭔가 여기 딱 대였어. 응? 피부가 손상됐어. 심각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은 뭐 피부 이거 관리권 뭐 20번 주던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듯이 간단하죠. 세 개의 단계로 여러분들 나누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무조건 경청이다. 무조건 들어. 이게 된다 안 된다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 무조건 들어봐. 들어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달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너 입장에서, 내가 지금의 너 입장과 똑같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돼. 그런 입장이시면 정말 황당하고 불편하실 수 있겠네요. 공감.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드려 보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볼게요. 전달 드려 볼게요. 생각해 보고 연락 바로 드릴게요. 하고 나는 너를 돕고 싶다 스탠스를 하라는 거지. 그리고 설령 그 뒤에 이제 결과가 나타났어. 그랬을 때 안 됐을 때 전달을 해. 그리고 안타깝다 자기도. 대신 이런 차선책은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된다 하면 가장 좋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도 오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저도 화를 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고객이 됐을 때 화를 내는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같은 영업인으로서 이게 화내고 싶지 당연히 않죠. 하지만 상황상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화를 내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화가 날 상황 속에서 대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화내는 사람도 화내봤자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럼 어때? 나만 화내고 좀 후회되고 기분 안 좋잖아. 그러니까 굳이 화낼 필요가 없으면 이런 환기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화난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거기서 단칼에 안 된다고 잘라봤자, 그리고 내가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서 불이 막 더 커져 이러는 것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빠른 진압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골든타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좀 연습을 하고 실천하시면 충분히 이 싸울 상황도 기분 좋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기분이 안 좋더라도 이 사람이 적어도 내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이슈를 해결하거나 해소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끔 하면은 그것은 성공이에요. 거기까지 해줬는데도 화를 내 막 미친듯이, 그러면 이제 거기선 손절이죠. 거기서는 나도 화내도 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선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고 갈등 해결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학교에서도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내가 화를 내야 되고, 그리고 화난 상대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이거를 알려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없어요. 중고등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제대로 배워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데일 카네기 그런 학교에서나 가르치는 거지. 근데 데일 카네기 그 사장님도 이제 죽었잖아요. 몇 년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바를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화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나쁜 사람 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화가 쌓여 있어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재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화내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화를 대처하고 이거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사람도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고객한테도 그렇고
배우자한테도 그렇고 선후배한테도 그렇고 내 자신한테도 그렇고 다양한 환경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과 스킬이니까 잘 접목해서 지혜롭게 기분 좋게 이 세상을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떤 인간관계에도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유연하게 대처하시고 관계에 있어서 갑자기 다 끊어버릴 필요도 없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거리를 늘렸다 좁혔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 화낼 수 있는 환경에서도 재밌게 화를 내야 돼요. 아유 이게 뭐냐고 이게 하다가 아유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 밥 살게. 그래도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화를 우리가 안 낼 수 없어. 화가 부정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마냥. 화를 내야지 또 그 다음에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기술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화낸 뒤에 당연히 그 기분 좋게 또 상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채찍질만 하면 말이 도망가잖아요. 당근도 한번 쳐 먹여줘야지 말이 기분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화낼 땐 내고 또 기분 좋게 풀어갈 땐 풀어가서 이 관계가 계속 재밌게 유지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